이게 뭡니까? 장소 제공 문재인이요? 장소 제공을 했다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 오늘 모습이 영상으로 담겨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서명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 예,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그런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또 살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가족 전체가 이제 도륙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 네, 그렇게 하시죠. 저런 얘기를 며칠 전에 끌어놨고요. 오늘 평산마을 평상책방에 가서 본인의 책 사인회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을 했죠. 포옹하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이 내놓은 말들은 지난 4월만 해도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이렇게 했죠. 곤란. 근데 요즘에는 방금 들으셨죠.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할 것이다. 이거 총선 나간다는 뜻이냐. 아니면 그 이상 더 나가서 이른바 무슨 또 당을 만드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보고 당 만두자고 손을 내미시는 분이 꽤 있거든요. 요즘에. 자, 김근식 교수님. 네. 일단 이 정도면은 출마한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더 나가서 무슨 당 쪽 얘기까지 가는 겁니까? 출마와 당 만드는 게 서로 연계되어 있죠. 어. 그러니까 출마할 생각을 만약에 굳혔다고 한다면 예. 뭐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출마하기를 결심하면 민주당 공천받기는 좀 호락호락 않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아무리 봐도 그렇죠. 뭐 공천은 아닌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렇다면 출마, 정치적 어떤 그 결심을 섰다 그러면 민주당 공천받기는 어려우니까 다른 당? 오히려 당을 만들거나 당과 같이 해서 뭐 다른 모색을 찾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저는 뭐 지금 오늘 평산에 또 가서 책방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포옹하고 그러니까 악수 정도가 아니라 포옹을 했다면 굉장히 반기면서 이것도 주목을 받는단 그리고 또 말이에요. 저자 사인회에서 뭐 줄 서 있는 분들, 또 예. 시민들 또 사인도 해주고 그러는데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저 사저가 지난번에 또 보니까 윤미향 의원도 와서 예. 그 책을 내서 본인 책을 책 얘기도 또 했죠. 그 저기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만난 사진을 봤는데요. 윤미향 의원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2심에서 유죄 판결 받아 있는 상태고요. 조국 전 장관도 1심에서 징역 2년 지금 유죄 판결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미향 의원은 지금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조국 전 장관은 지금 내년에 출마할 의지까지 불태우고 있으니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 책방과 사저가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저는 그게 과연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퇴임하실 때 하신 이야기 있잖아요. 잊혀지는 삶을 살겠다. 그런데 지금 매번 정치적 이슈와 정치적 국면마다 목소리를 내시는데 그것도 넘어서서 이제는 이제 재판을 받고 있고 유죄 판결을 일단 받고 있는, 물론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만 유죄 판결을 받아 있는 그런 정치인이나 정치 지망생한테 그런 장소를 내주고 호의적인 어떤 정치적 지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모습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왜 하필 저 장소인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저 정도 모습을 보니까 뭔가 결심하는데 그게 총선과 관련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총선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의 그 특징, 캐릭터는 공명심이 되게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조금 다른 지지층 그룹을 이렇게 갖고 있는 분이 또 조국 수석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외연을 조금은 확장할 수 있는 카드로서 활용되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 민주당 입장에 김종국 전 행정관. 민주당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게 조국 전 장관이다.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아. 왜냐하면 저는 그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정치적 레토릭이길 바랍니다. 그냥 레토릭이다. 예, 뭐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하에서 한 사람은 대변인이었고 한 사람은 민정수석이었고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에게 무지막지한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참혹한 수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동정심 이런 차원에서 예. 소위 조국 전 장관을 가슴 아파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인 거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갖다가 어떤 교체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소위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공정성 문제라고 하는 두 가지 큰 틀이 있었고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일단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본인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출마하겠다 이런 건 자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좀 민주당 내부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 고민정 최고위원 말씀처럼 외연확장 카드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당의 입장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비명 의원들, 고민정 의원도 비명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비명 의원들과 손을 잡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비명원이 누구랑 손을 잡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하고. 제가 볼 때 결이 다릅니다. 아, 다르다. 거기 그 비명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조국 전 장관하고 한 분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좀 생각이 한 분 좀 정도는 같을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그 그분도 맨 처음에 그렇게 옹호하시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뭐 그랬기 때문에 예.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평산책방 얘기인데요. 화면 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보면 오늘 평산책방 조국 전 장관 책 사인회 앞서서 신간 들고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았던 윤미향 의원. 그러니까 아까 잠깐 김근식 교수 살짝 언급하셨는데 윤경호 소장님.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1심 또는 2심에서 받고 진행 중인데 그 책의 내용은 본인은 죄가 없다라고 주로 말하는 듯한 내용의 책을 들고 평산마을 찾아가서 사진 찍고 공개하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공교롭게도 윤미향 의원, 조국 전 장관 다 그래요. 예. 뭐 유죄 판결 내지는 지금 재판 받고 있고 뭐 또는 피의자 신분인데 승승장구 아까 저 탄핵 대상 중에 손준성 검사도 예. 마찬가지죠. 음. 사실 얼마나 고발 사주 처음에 예. 폭로됐을 때 많은 분들이 공분을 했어요. 현직에 있으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지탄을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런 사람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건 이건 뭐 정치 공세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요. 윤미향 의원이나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서 저렇게 한다는 거,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팬덤이 아직도 작동을 하고 있다. 근데 그걸 활용하려고 저기 찾아갔다. 이건 제가 보기엔 이 과거처럼 효과를 보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더 양분되는 예. 또 빌미만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은 좀 듭니다. 자,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뭐 험지 좀 가세요. 그러니까 인천 거기 말고 다른 데 가세요. 뭐 이런 주장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또 설명 반응도 있거든요.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당 상황이 질식할 지경이거든요. 당 조직 전체가 친명일색으로 일단 됐고요. 저는 민물고기인데 저는 담수에 들어왔는데 지금 소금물이 돼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체제를 출범을 시켜서 다선하고 뭐 윤핵관들 험지 출마론도 이야기하고 우리 민주당보다는 핵심 작업에 앞서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우리 당에서 좀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당 대표 최고위원들께 제가 좀 요청을 했죠. 당이 어려우면 지도부가 아무래도 앞장을 서야 되죠. 네. 뭐 사병부 저는 그게 바람직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뭐 대개 험지 출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를 그만두라는 소리거든요. 네. 예, 그냥 낯선 데 가서 죽어라. 그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자,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그리고 아까 조홍천 의원은 무슨 담수인데 짠물로 받겠다. 그러면 이게 전체로 보면 이게 험지 출마 관철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비명계가 이런 이유로 당을 나갈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12월 1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일각에서 나와요. 그런데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이 없는 걸 보면 또 적극적인 응답이 없는 걸 보면 인천 계양을의 당선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변화, 결단이 없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명계는 12월이든 1월이든 결단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뭐 두 거대 정당이 다 뭐가 분리가 되는 겁니까? 쪼개지는 겁니까? 약간 분위기들이 이렇게 좀 일고 있습니다.